하이스토리.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입니다. 기후와 지형과 같은 자연환경은 인간의 의식주 등의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의식주 하면은 의복, 음식, 가옥이죠. 요 외에도 산업활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복입니다. 기후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후에 따라서 구분해 놨죠. 열대 우림 기후에서는 옷을 좀 이렇게 가볍게 입거나 좀 적게 입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옷을 두껍게 입지 않는다는 거죠. 적게 입는다는 얘기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연중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거나 무겁게 입으면 불편해요. 땀도 많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햇볕이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햇볕이 몸에 닿지 말라고, 그리고 몸에서 배출되는 수분, 땀 같은 것이 증발해 버리면 그 수분 부족으로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 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자, 하나 더 여기 써 있진 않은데 하나 더 좀 적어 볼게요. 건조기후 지역은 또 강한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요. 강한 모래바람. 그러면 모래가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을 때리겠죠. 그러니까 모래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온몸을 감싸는 이렇게 헐렁한 옷을 길게 입는다. 이렇게 같이 좀 함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한대기후입니다. 한대기후는 춥죠. 추워서 여기서는 털옷, 가죽옷을 입는다. 가죽옷, 털옷. 그래서 보온을 위해 난방과 보온이 중요하니까 몸을 보온하기 위해서 가죽옷, 털옷을 입는다. 이렇게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음식입니다. 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은, 즉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자, 아시아인데요. 계절풍이 부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해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양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의 성격이 고온다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쌀을 주로 재배하고요. 쌀을 수확해서 쌀을 재료로 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되겠죠? 아시아에서 계절풍이 부는데 특히 여름에 고온다습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쌀을 주로 재배한다. 그래서 쌀과 관련된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반면 밑에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그리고 유럽에서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밀을 주로 재배하고요. 그래서 밀을 원료로 하는 빵, 그리고 또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빵과 고기를 이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냉량하다라고 돼 있죠. 냉량이란 말은 서늘하다, 살짝 춥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남아메리카 고산지역, 여기가 어디냐면 안데스 산지예요. 안데스 산지. 여기는 고산도시가 발달하거든요. 발달이 있어요. 고산도시. 그럼 왜 높은 지역에 이렇게 도시가 발달했을까? 이거는 여기가 저위도의 적도 주변입니다. 그래서 저지대에서는 너무 더워요. 살기가. 그래서 올라와서 사는 거예요. 해발 고도가 높으면 기온이 좀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고산기후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수업 때 배울 거예요. 고산기후, 고산도시, 남미의 안데스 산지에서 고산도시가 발달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냐면 감자, 옥수수, 이걸 주로 재배합니다. 좀 이렇게 거칠고 좀 척박하고 좀 뭐랄까요? 좀 냉량한 그런 환경에서도 이런 작물들이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감자, 옥수수를 이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옥입니다. 집이죠.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고상가옥이나 수상가옥을 짓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고산가옥을 보세요. 밑에 줄에 보면은 한대, 툰드라 기후 지역에도 고산가옥이 있죠. 자, 이거를 쭉 오른쪽으로 가면은 보조단에 고산가옥 설명을 두 기후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자, 이걸 보면 돼요. 열대 기후 지역의 고산가옥은 지면의 뜨거운 열기, 지열이죠. 그리고 이제 고온다습하니까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습해요. 그래서 땅이 축축하죠. 물이 많다는 거죠. 습기, 그리고 해충, 이런 것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 고상은 높을 고자에 바닥 상자를 써서 가옥의 바닥이 지면에서 띄어서 위에 지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고산가옥을 짓는다. 그 다음에 수상가옥은 뭐냐면 이게 물수자, 윗상자예요. 물수자, 윗상자. 그래서 호수나 하천의 물 위에 기둥을 세우고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물에 잠기지 않도록 집을 띄어서 짓는 것을 말합니다. 하천이나 호수 주변에서 또는 바다 주변에서 업을 하고 뭐 물고기를 잡고 그런 활동을 하는 그 주민들이 수상가옥에서 생활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후지역이에요. 건조기후지역은 일교차가 큽니다. 자, 큰 일교차 때문에, 자, 일교차가 뭐죠? 낮과 밤의 기온차죠. 그러니까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기, 밤에는 한기 또는 냉기가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창문의 크기는 작은 편이에요. 자, 창문이 작고 벽의 두께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좀 두꺼워야 되겠죠. 벽이 두꺼워야 공기의 그 내외 이동이 좀 제한되겠죠. 그래서 자, 사막 지역, 건조기후는 크게 사막과 초원으로 나뉘는데요. 사막 지역에서는 여기는 이제 나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있는 모래라든지 진흙이라든지 그 흙을 이용해서 벽돌집을 짓는데요. 흙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초원은 풀이 자라는 지역을 말해요. 풀이 자라기 때문에 풀을 먹이로 해서 가축을 키웁니다.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냥 소라든지, 자, 이런 가축을 키우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목 생활에 적합하려면은, 유목 생활을 위해서는 고정된 집보다는 언제든지 철거하고 다시 또 그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천막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동식 가옥은 바로 천막이 되는 겁니다. 천막. 이거는 천막집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풀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생활을 한다. 그런 데서는 천막을 짓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대. 자, 한대 기후지역 중에서도 툰드라 기후지역이 있습니다. 툰드라 기후지역은 짧은 여름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밑에 좀 써볼게요. 한대 기후는 크게 툰드라 기후와 빙설 기후가 있어요. 빙설 기후는 항상 1년 내내, 자, 연중 기온이 영하인 지역입니다. 영하, 마이너스 0도 미만. 그런데 툰드라는 기온이 거의 대부분 영하인데 짧은 여름에 계절의 변화가 있어서요. 짧은 여름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영상으로 올라가도 10도를 넘진 않아요. 그래서 0도와 10도 사이에 기온이 걸려요. 이렇게 되면은 지면이 녹죠. 그죠?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빙설은 녹지 않고요. 툰드라는 짧은 여름에 살짝 녹는다. 자, 그런 기후가 바로 툰드라 기후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고산가옥을 짓는다고 그래요. 이 고산가옥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오른쪽 보시면 땅이 얼었다가 녹는데 이 녹을 때 가옥이 함께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옥의 바닥을 지면에서 띄어서 기둥은 말뚝이라고 하죠. 기둥 말뚝은 그 깊이 박고요. 집을 띄어 짓는 겁니다. 땅의 그 변동에도 그 가옥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됐죠? 자, 고산가옥은 툰드라 기후 지역에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원주민들은 얼음집을 짓고 산다. 이렇게도 좀 봐두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 산업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농목업을 얘기하는데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저기 보면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저기 이동은 자, 이제 거처를 옮겨 다닌다라는 얘기예요. 장소를 이동한다. 그리고 화전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불화, 밭전 이렇게 써요. 그래서 불을 태워서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자, 밑에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엄청난 빽빽한 숲이 있죠. 이 숲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자, 이거는 불을 지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무가 사라지죠. 그리고 나무는 재가 됩니다. 요 재가 땅의 거름 역할을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경제가 조성이 돼요. 넓은 땅에 여기서 이제 작물을 재배해요. 근데 이게 이제 2년, 3년 지나면 이 땅이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거름, 이 땅의 기름기가 많이 사라지고 해서 이거 이제 땅의 힘을 얘기하거든요. 땅지자, 힘력자. 이 지력이 떨어지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장소로 가야 되겠죠? 자, 다른 장소로 가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동한다고 해서 이동식, 불을 질러 밭을 만든다라고 해서 화전. 자, 이런 이동식 화전 농업은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랜테이션이 발달했다. 자, 이 플랜테이션은 선진국의 풍부한 자본, 그리고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해당 현지의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또 결합시켜서 그 열대 기후 환경에서만 자랄 수 있는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상업적인 농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뭐 먹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선진국 또는 선진 그 다국적 기업이 그 물건을 내다 팔기 위해서 그 작물과 그 작물을 재료로 한 제품을 내다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농업 방식을 말합니다. 플랜테이션. 자, 이 용어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플랜테이션.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각종 시험에. 그리고 이제 커피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작물을 재배해요. 카카오는 초콜릿의 원료죠. 자, 두 번째,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아까도 봤죠. 초원 지역에서는 유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막에서는 사막 곳곳에 있는 오아시스, 지하수가 이렇게 이제 고인 그 연못을 말합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의 물을 이용한 농업, 이거를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관계 농업도 한다고 하는데, 관계 농업은 자,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농경지에서 가까이 있지 않고 물의 그 제공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자, 가령 하천이 이렇게 멀리 흘러요. 그러면 하천이 멀리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여기다. 그러면은 하천에서 농경지까지 이렇게 수로를 연결하겠죠? 수로. 이거는 관기수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먼 지역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짓는 것을 관계농업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대,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순록을 유목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순록은 이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짧은 여름에 지표면이 녹으면 여기서 이제 지표면이 녹으면서 그 지표면에 이끼가 자랍니다. 짧은 이끼가 자라는데요. 이 이끼를 순록의 먹이로 이용하고 순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장소에서 이끼를 이제 많이 먹이면 이게 이제 사라지겠죠. 이끼가 없어지겠죠. 그럼 또 다른 이끼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술록은 그 원주민의 그 유목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가죽은, 또 털은 옷의 재료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동수단이 되기도 하죠. 짐을 나르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연환경. 자, 다음은 인문환경이에요.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번째, 인문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문환경은 자, 종교라든지 언어라든지 예술, 산업, 관습, 제도 등 이런 인문 환경이 이제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특히 시험에서는 종교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종교. 문화의 뭐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종교. 자, 종교 때문에 옷을 다르게 입고, 종교 때문에 또 언어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 때문에 또 음식 문화도 달라지고, 그래서 종교 안에 모든 문화 요소가 다 들어있다라는 말도 해요. 자, 세계의 4대 종교는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뭐 여러 또 군소 종교가 있는데 세계의 주요 종교는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크리스트교 문화권을 보겠습니다. 크리스트교는 주로 유럽과 남북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에 주로 신자들이 분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트교는 십자가가 주요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자, 십자가는 성당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장식으로 쓰고요. 여기서 이제 의식을 행합니다. 자, 이제 그 종교 경관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줄에서는. 자, 됐습니다. 두 번째,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문화권은 건조 문화권과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분포한다라고 합니다. 자, 건조 문화권에 해당되는 지역을 좀 써볼게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 뭐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이런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서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이런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지역을 합쳐서 건조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조 기후가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어요. 사람들이. 자, 동남아시아는 모든 동남아시아가 이슬람교를 믿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자, 이 국가는 좀 외워두세요. 대표적인 국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있다. 됐죠? 자, 이슬람교 문화권의 두 번째 줄. 이거는 이제 경관이죠. 자, 중앙에 둥근 돔. 돔은 지붕을 말합니다. 볼록한 지붕. 볼록한 지붕과 뾰족한 탑. 첨탑이라고 하는데요. 첨탑을 갖춘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모스크를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슬람교 사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모스크. 자, 그리고 이슬람교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아요. 금기시합니다. 교리상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불경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를 먹지 않는다. 키우지도 않는다. 그리고 술은 역시 먹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불교 문화권입니다. 불교는 주로 아시아에서 믿고 하기 때문에 아시아에 주로 분포하죠. 아시아 중에서도 자, 좀 여기 쬐끄맣게 써볼게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분포합니다. 자, 불교 사원은 뭐죠? 절이라고 부르죠. 아니면 사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불상, 부처를 이렇게 본따서
그 조각한 불상, 그 다음에 탑, 우리 절에 가면은 탑이 많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주요 경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승려들이 그 속세에 나가서 음식을 얻어먹는 그런 의식을 탁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탁발이 중요한 또 경관이라고 합니다. 자, 힌두교 문화권. 힌두교는 주로 인도에서 숭배해요.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요.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는 소를 또 신성시한다고 하네요. 자, 소를 중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고기를 잘 먹지 않겠죠? 자, 조심할 거는 여기 이슬람교 문화권과 힌두교 문화권의 이 금기시하는 동물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자, 돼지 하면은 이슬람교에서 안 먹고 소 하면은 힌두교에서 안 먹는다. 이렇게 꼭 구분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도에는 겐지스 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이게 되게 성스럽게 여겨지는 강이에요. 여기에서 목욕을 하면서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한다고 해요. 자, 겐지스 강 요 이름도 좀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사람을 태우는 이른바 화장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문화권입니다. 농경을 주로 하는 지역, 유목을 주로 하는 지역, 또 상공업을 또 주로 하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된 그런 특성에 따라서 문화권의 생활 양식도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종교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자, 세계 신자수 그 인구수를 보면은 크리스토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불교순입니다. 참고로 힌두교는 인도를 중심으로 주로 믿기 때문에 인구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도 인구 자체가 14억이 넘습니다. 근데 인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보다는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좀 참고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맨 뒤에는 불교다. 자, 밑에 원 그래프는 이게 또 종교를 또 쪼갠 겁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요거 크리스토교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이슬람교는 알라 신을 숭배하죠. 알라. 그리고 크리스토교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유일신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신만 섬긴다. 그리고 힌두교는 여러 신을 섬겨요. 많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많을따 신 해서 다신교라고 합니다. 다신교. 자, 요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민족 종교다, 보편 종교다, 이거는 굳이 출제가 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